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을 때 임플란트 수술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안녕하세요. 수원 김기록 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요즘 TV 광고에 이런 멘트가 나와서 재밌어서 토픽을 골라봤어요. 세상은 흔들려도 당신의 임플란트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요 광고 어디서 한 번쯤 이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경영 배우가 찍었던 모 임플란트 회사 광고인데, 당신의 임플란트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라는 멘트 참 재밌었어요. 자, 그런데 임플란트 이거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치아가 잘못돼도 잇몸뼈가 이제 나빠진다든지 치주가 안 좋아지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데, 뼈에 이렇게 단단하게 심어놓은 임플란트도 흔들릴 수 있다. 당신의 임플란트는 왜 흔들리는가? 요 질문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근데 왜 흔들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흔들리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임플란트 모형을 조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임플란트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이제 보철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치아 모양의 머리 부분을 만드는 요 보철 부분이 있고, 임플란트 요 뿌리 부분, 나사로 보이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 잇몸뼈에 들어가는 뿌리 부분이 있고, 그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어버트먼트라고 부르는 지대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지대주와 뿌리 부분을 연결시키는 요 작은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그냥 이렇게 이제 치아가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나사로 이렇게 쪼여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이제 쪼여져서 중간 부분과 그 뿌리 부분을 연결해 주게 되는데, 임플란트의 이런 특성 때문에 흔들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종종 잘 일어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계도 사용을 하다 보면 나사가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나사가 살짝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나사,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은 중간 나사가 이렇게 살짝 풀려서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씹을 때 느낌이 조금 이상하고 힘이 좀 안 받는 것 같고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나사가 살짝 풀렸을 때는 나사만 이렇게 다시 꽉 조여주게 되면, 자, 임플란트 이렇게 다시 흔들리지 않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여드릴 때 손으로만 이렇게 조이는 게 아니고, 어떤 기구를 가지고, 렌치를 가지고 적당한 힘을 충분히 가해줘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 간혹 이렇게 풀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나사가 풀리시는 경우가 이쑤시개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좀 많이 낀 상태를 방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실 때 치아를 이렇게 퉁퉁퉁퉁 씹어서 드시는 게 아니고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돌아가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사가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풀렸을 땐 간단합니다. 임플란트 이렇게 나와 있는 구멍에다가 드라이버를 꽂고 다시 힘을 줘서 이렇게 꽉 조이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보철물이 접착제로 중간 지대주와 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떨어지게 되면 까딱까딱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고, 하나인 경우에는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두 개 이상의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할 때는, 어느 거 하나가 이렇게 접착제가 조금 미세하게 소실이 됐다라고 하면 까딱까딱 움직이시나 약간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철 부분을 빼냈다가 접착제를 다시 바르고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임플란트 흔들리는 경우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은 나사 부분이 있으시죠? 요 이제 작은 나사가 한 1mm 정도, 1.8mm, 1.7mm 정도 되는 직경을 가지고 있는 나사에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 모형을 갖다 드리면 이 카메라 앞에서 잘 보일지 말지 할 정도로 이제 작은 나사인데, 그 나사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다 보니까 힘을 이제 세게 받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벼서 드시거나, 아니면 씹는 힘이 워낙 세신 분들은 이 작은 나사가 중간에 부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크랙이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은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뿌리 부분에 정확하게 이제 고정이 되지 않고 까딱까딱 하게 됩니다. 왜 보면 그냥 나사만 풀려 있는 게 아니고, 이 나사의 안쪽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냥 임플란트에 박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에서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면 제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잘 제거가 된다면 이 부분만 새로 바꿔서 다시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을 연결시키고 이 나사를 잘 연결시켜주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뭐 쉽게 파트만 교체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을 때 임플란트 수술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가 치아도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고 잘 때 이제 꽉 무는 습관들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도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 50대, 60대 정도 가면서 이제 치아들이 조금씩 노쇠하게 되면은 탄력성도 좀 떨어지고 딱딱한 습도 워낙 이제 오래 씹으시다 보면 피로 파절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 이제 살짝씩 금이 가면서 씹을 때 약간 시큰시큰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금이 크게 가지 않은 경우에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이제 씌워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금이 뿌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도 머리 부분에서 받는 힘 자체를 뿌리 부분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뿌리 부분이 잇몸뼈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경우에 튼튼하게 잘 받쳐줄 수 있지만, 딱딱한 음식 막 먹고 이렇게 꽉 깨먹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 머리 부분이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뿌리 부분에서 균열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잠깐 풀러서 보여드렸겠지만, 임플란트로 하는 부분, 요 두께 자체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지만 요 부분의 두께가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받쳐진 힘을 너무 세게 받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크랙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시면 단순하게 그냥 나사가 풀렸어요 하고 오셔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좀 움직여야 해서 이렇게 이제 조여드리고 보내드립니다. 다시 꽉 조였으니까 써보세요 하고 집에 가셨는데 한 3, 4개월 정도 쓰시다 보면 지난번에 단단하게 왜 안 잠궈 주셨어요? 다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런 경우에 다시 오시면 이제 다시 이렇게 좀 꽉 조여드립니다. 그런데 또 가시면 얼마 안 지나서 다시 풀려서 오세요.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꽉 조이지 않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 뿌리 부분에 금이 가서 이게 다시 유격이 생기시는 거예요. 위에서 힘을 받았을 때 이 머리 부분이 흔들리게 되고 금이 간 부분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시 나사가 이제 풀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수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뿌리 부분이 크랙이 가버리게 되면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지만 메탈로 되어 있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뿌리 부분이 금이 가버리게 되면 이 부분부터 이제 새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힘들게 심고 수술을 해서 잇몸뼈랑 이제 잘 붙어있는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잇몸뼈를 이제 다 다듬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불려서 그냥 쉽게 빠질 것 같지만 이 표면들이 다 잇몸뼈랑 붙어 있어서 심는 것보다 빼는 게 한 10배 정도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이제 금이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신의 임플란트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 흔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대부분 정답을 드렸죠. 일단은 단단한 음식을 많이 안 드셔야 됩니다. 나 딱딱한 거 잘 씹어 먹으려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물론 잘 씹어 먹으려고 임플란트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아도 못 버티고 빠지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내 치아를 망가뜨리고 내 잇몸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정도의 수준의 식사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원래 타고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나의 유전자로 인해서 내 턱뼈, 근육, 치아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내가 치아가 단단하다, 뼈가 단단하다, 근육이 단단하다 하면 좋지만 어느 하나가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는 약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치아가 조금 약하게 태어난다거나 잇몸뼈가 조금 약하게 태어난다거나 그러면 태어나기를 근육이 막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하지 않아. 나는 좀 왜소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거야. 이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타고나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 몸에 무리가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치아나 내 잇몸뼈가 약간 약하게 태어났다. 내가 어렸을 때 양치질을 잘하는데도 충치가 잘 먹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 같지 않지만 치아들이 잘 바스러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양치질을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아에 잇몸병이 생겨서 자꾸 흔들려. 이런 경우가 내가 타고나 있는 나의 유전적인 형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음식들을, 내가 뭐 오징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깨먹는 게 나는 너무 좋아. 그리고 나 오랫동안 막 질겅질겅 씹는 게 너무 좋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나 잇몸 주변 조직들이 빨리 망가지게 되겠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돼 있지만, 임플란트도 견딜 수 있는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임플란트의 이 뿌리 부분에 기계적인 특성이 강도가 정해져 있지만, 임플란트를 붙들어준 잇몸뼈의 성질 자체는 타고날 때 가지고 계시는 그 형질에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그 힘을 받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균열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임플란트를 붙들어지고 잇몸뼈 자체가 약해서 임플란트 전체도 못 버티고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뼈가 싹 녹게 되고,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전체가 그냥 이렇게 쏙 빠져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오랫동안 잘 쓰려면 제가 정기검진도 말씀드리고 관리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양치질만 잘한다고 임플란트나 치아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습관, 행동, 입으로
못 같은 걸 많이 무신다든지 아니면 실 같은 걸 자꾸 끊는다든지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뭘 자꾸 씹는 행동들, 불필요하게 이제 껌을 많이 씹는다든지 딱딱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이런 습관들 자체도 잘 유지를 시켜 가셔야 우리가 치아라든지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우리가 어렵게 다시 이렇게 심어놓은 임플란트를 잘 유지를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이유, 세상은 흔들려도 당신의 임플란트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어떤 경우에 흔들리고 이 흔들리는 걸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토픽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